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 제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동물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뇌 활동만으로 그 동물의 생각과 의도, 행동을 읽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뇌공학자가 왜 도시를 설계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도시공학자나 건축가들은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더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리고 그 행복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카이스트에서 뇌를 연구하는 정재선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자입니다. 원래 제가 물리학 분야 안에서 복잡계 물리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신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내나, 그걸 모델링 하는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뇌파라든가 펑셔널 MRI 같은 걸 찍고 컴퓨터상에서 가상의 뇌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환자를 치료하거나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제가 제일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얻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하고 다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게 진실이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이 지구상에서 78억 명 인구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학생과 저 둘이잖아요. 이럴 때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나는 저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 평생 그 직업을 선택한 게 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공학은 이런 인간의 뇌를 닮은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노력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측정해서 온라인상의 비트로 올려놓으면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아톰과 이 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대체되고 보완되고 이런 세상이 올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3D 프린터라는 거는 그냥 비트 정보, 설계도라는 비트 정보를 넣으면 정말로 그거에 맞춰서 물건을 찍어내는, 아톰을 찍어내는 일을 3D 프린터가 하는 거고요. 가상현실이라면 비트를 보여주지만 마치 아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거나, 증강현실처럼 이 아톰 공간 위에 비트의 정보를 뿌려넣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총아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유니버스를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그 가운데에는 인공지능이 있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그냥 수학적으로, 지능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지 굳이 인간의 뇌를 닮을 필요는 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게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힘들 정도로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긴 거죠. 미래에 결국은 인간과 공생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면 훨씬 더 공생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회성을 발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의 학생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끼어들기 할 때
이때 공감 회로를 적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학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되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차 끼어들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붙이고 끼어들고 싶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그럼 이 차는 양보 안 하고 계속 앞으로 가서 이 사람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좀 늦춰서 뒤로 들어가고, 그럼 막 뒤에 있는 차 갑자기 속도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무사히 끼어들게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깜빡이를 켜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자동차이긴 하지만 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태어났거나 혹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 세대의 결정에 영향은 받는, 그렇지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없고 미성년자여서 자신의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그런 세대를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군가는 우리 기성세대, 현 세대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줘야 되겠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됐어요. 도시를 설계하는. 내가 더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리고 그 행복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틀을 갖추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현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30분만 줄어도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취미생활을 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도시 하나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미래 세대에게 그런 행복한 도시를 넘겨줄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공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의 마스터 플래닝을 한 일입니다. 아니, 뇌공학자가 왜 도시를 설계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오히려 전통적인 도시공학자나 건축가들은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레코딩을 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스마트시티죠. 물론 테크놀로지는 오랫동안 도시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도시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제하고 관리할까 측면에서 기술이 적용되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요소에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 그걸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서 응급차가 와서 응급 환자를 실었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옮겨야 되는데 그 응급실에 베드가 비어 있는지, 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지금 수술 가능하게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응급차가 환자를 싣고 도시를 계속 도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해서 사실은 드론으로 가서 불을 끄면 더 빨리 끌 수 있는데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원은 너무 좋지만 밤에는 우범 지역이 돼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치안을 통해서 밤에도 안전한 공원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의 서비스를 기술을 통해 제공하는 것, 대신 도시는 굉장히 친인간적이고 친자연적인 그런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스마트시티의 철학이고, 또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세종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제가 마스터 플랜을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좀 절망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그들에겐 이제부터라도 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전해주려고 애쓰겠다고 좀 다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도 그리고 언젠가 이주해 올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학자로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살률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만한 사회구나라고 하면서 기대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여하고 싶습니다.